안녕하십니까, 이태연입니다. 내일부터 여기는 더 이상 유치원이 아닙니다. 8년 동안 운영해온 이 유치원을 떠나게 되니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 유치원은 제 모든 걸 쏟아부어 만들었고 여기 있는 벽돌 하나, 모래 하나까지 제가 다 신경 써서 만든 곳입니다. 이곳은 제 자식과도 같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소중한 곳이에요. 떠나기 싫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더 이상 임대료와 교사 급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문을 닫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중국의 출생률 급감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입학생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치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데 이어 초등학교들마저 폐쇄되는 추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상해, 광동, 무한의 여러 초등학교가 학생 부족으로 인해 연이어 폐교됐습니다. 올해 상해에서만 9개의 초등학교가 폐교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습니다. 그중 가장 번화한 지역에 있는 상해 화이하이 중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겨우 17명밖에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이 학교가 왜 17명밖에 모집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젊은이들의 출산율 감소로 출생 인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가 심각한 학생 모집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해 경제가 하락하면서 예전의 번영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상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학교가 있는 지역이 상해에서 가장 비싼 주택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신천지 주택가에 속하며 이 주택가에는 호화천지, 추호천지, 경림천지 등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고주택 가격은 보통 제곱미터당 20만 위안, 한화약 3,800만 원 이상입니다. 신천지 주택가의 현재 인구는 2,083명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의 자녀는 대부분 국제학교나 이중 언어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상해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의 초등학교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초등학교는 폐교하거나 다른 학교와 통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뒤에 보이는 이 학교는 상해 상궁 초등학교입니다. 오늘이 2024년 9월 1일. 원래는 개학일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학교는 오늘부터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더 이상 학생들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이 학교가 오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요즘 농촌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들이 폐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지고 농촌 인구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이런 학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 북적였던 이곳의 모습도 이제는 사라졌고 이곳을 가득 채웠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이제는 추억 속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그 시절을 기억해 봅시다. 일부 학교들은 폐교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 학부모가 학적 카드를 받으러 학교에 갔을 때 학교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월 29일 산서성 삭주시 성신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기자에게 어느 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학교가 운영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다 8월 28일이 되었어야 담임선생님이 학급 단체 채팅방에서 학부모들에게 학적 카드를 받으러 오라는 공지를 했는데 그가 학교에 도착해보니 학교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9월 1일 밤 산서성 삭주시 교육국은 성명을 발표해 해당 학교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전 교육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됐습니다.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이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폐교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듣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의 전학이 늦어졌을 것이다. 올해 우리 집 근처에서 2개의 학교가 폐교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 1인 미디어 사용자는 현재 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있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결혼을 꺼리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엔 회사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학교들도 폐교되고 있어요.
올해 유치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이제는 초등학교들도 문을 닫거나 통합되고 있어요. 특히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출산율과 결혼율이 낮아진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렸을 땐 하늘도 맑고 음식도 안전했고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기쁘게 여겼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살았죠. 그땐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도 발전하고 산업도 발달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꺼리는 것 같아요. 동북 지역에서 먼저 시작된 초등학생 감소 현상은 급격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흑룡강성에서 1,900여 개의 초등학교가 사라졌고 약 60%가 폐교됐습니다. 길림성에서는 약 2,600여 개, 50% 이상의 초등학교가 사라졌으며 요령성에서는 약 2,200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 거의 절반이 축소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1,000명도 되지 않으며 전체 군에서 단 하나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흑룡강성 합강시 흥산군은 2020년 초등학생이 65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학년에 18개 반을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초등학교조차 세우지 못하는 인원입니다. 한때 저렴한 집값으로 유명했던 흑룡강성학강은 이제 동북 삼성에서 학생 수 감소 현상의 축소판이 되고 있어요. 예전엔 학강이 탄광이 있는 대도시였고 한 반에 10명 넘게 학생들이 꽉 찼었죠. 대부분이 탄광 노동자들의 자녀들이었는데 탄광이 폐쇄되면서 사람들이 떠났고 지난 10년 동안 흥산구 인구는 4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있던 초등학교 4곳도 다 폐교됐고요.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합강시 전체 출생아 수가 3,200명에 불과했는데 흥산구에서는 고작 66명만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1인 미디어 완표 노파는 동북 지역의 초등학교 폐교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북 지역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초등학교 절반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곧 전국적으로 퍼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동북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127만 명이나 줄었고 지난 10년 동안에만 동북 지역에서 6,800개의 초등학교가 사라졌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나 없어졌다는 거죠. 유치원들도 이미 문을 닫기 시작했고 작년에만 15,000개의 유치원이 문을 닫았는데 이건 2022년보다 5,600개가 더 줄어든 숫자라고 하네요. 상해에서는 최근 출산율 통계를 발표했는데 정령 여성 10명 중 4명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대요. 작년에는 신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들이 대거 폐교되고 합병되고 있는 상황은 유치원에서 시작된 폐교 흐름이 초등학교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등, 고등, 대학교로도 확산될 것입니다. 이전에 중국 지역에서 유치원 폐교가 급증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유치원이 감소했습니다. 한 유치원 원장 예전은 운영하던 유치원이 문을 닫았으며 자신이 이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정말 힘든 해입니다. 시골의 민간 유치원들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서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유치원 원장들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직장을 잃은 원장들, 교사들, 문을 닫는 유치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저는 유아 교육업계에서 22년간 종사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고충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80년대생들은 딱 중간 나이에 있어서 젊지도 않고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나이지요.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진 선생님이 운영하던 유치원도 결국 학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원하게 됐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결국 폐원하게 됐어요. 8월 6일에 폐원 신청을 냈습니다. 유치원이 800평방미터 정도로 크진 않지만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폐원했냐고요? 다니는 아이들이 200명에서 100명대로 줄더니 결국엔 몇십 명만 남았어요. 거기다 작년에 지역 교육 정책 문제까지 겹쳐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었죠. 작년에만 우리 지역의 공립 유치원이 3군데나 새로 생겼고 반도 많이 늘었어요. 2018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1학년이 됐고 9월에 유치원에 들어올 아이들은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만 명도 안 됐어요. 게다가 우리 유치원 맞은편에 큰 공립 유치원이 있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교사 직종도 대규모 실업에 직면할까요? 네티즌 시시는 이것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했던 거예요. 출생 인구가 계속 줄면 교사들이 직업을 잃을 거라고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학하긴 했지만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유치원 확장에 바빴고 학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게 큰 문제였죠.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각 지역 유치원들이 아이들로 꽉 차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아이를 유치원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유치원들이 아이들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죠. 이 문제는 교사뿐만 아니라 특기 수업이나 학군 주택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직장 여성은 아이를 낳고 직장에 복귀했을 때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광주에서 여교사가 출산휴가 후에 복직했는데 청소부로 배정받은 얘기 들어보셨나요? 상황은 단순해요. 그 여교사가 출산휴가와 수유기간을 신청했는데 출산휴가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 자리가 없으니 경비원이나 청소부로 일하라고 했대요. 수유기간도 끝나기 전에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학교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했다고 판결했어요. 학교는 5만 8천 위안과 미지급 임금 5천 위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 요즘 직장 여성이 아이를 낳는 건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여성들은 임신 중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출산 후 6개월 휴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6개월을 다 쉬면 복직할 때 회사문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 비용이 최소의 2만 위안은 드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항소한다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남편이 그냥 보통 월급쟁이라면 가정 유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고 아이는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결국 청소부로 일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